시험은 그 시험주 수요일날 우리 수업 시간에 다시 공제 분반 오늘 아까 이메일을 내가 확인 못해가지고 오늘 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분반이 되면은 분반해서 보려고 하니까 올려주면 그거대로 가서 시험 보시면 되고 시험 범위는 다음 주에 배우는 것까지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이클론 하고 다음 주에 그 필트레이션 좀 하고 들어가는 이제 거기까지 한 번도 시험 보시면 이제 이 사이클론 관련돼서 식들이 좀 있어요. 사이클론 설계할 때 필요한 인자들을 식으로 나타낸 거. 근데 우리가 앞에서 그 여러 가지 요거 봤을 때 컨벤셔널한 사이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사이클론에 대해서 처음 만든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 사람이 레이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라플이라고도 하고 라플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그 수식을 만들어낸 거죠. 그 수식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모델링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제 실험식으로 풀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이제 모델링에 의해서 만들고 실험까지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만든 식이어서 세미 임페리컬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 모델하고 실험식을 같이 복합해서 만든 식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사이클론 설계에서 봐야 되는 거는 실험식하고 같이 섞인 거기 때문에 이건 앞에서 우리 했던 것들처럼 유도하고 그러진 않고 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걸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라플 방정식에서 식들에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사이클론 설계에서 number of effective 턴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 선회류의 숫자예요. 안에서 돌아가는 몇 번 돌아갈 건지를 이제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N2로 표시가 된 게 이제 number of effective 턴이 되겠고 그리고 H는 우리 여기 인렛 덕트 여기에 높이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LB하고 LC 바우드의 다이아미터가 L이면은 여기 코니컬 하기 전까지가 LB였고 코니컬한 부분이 LC였잖아요. 이 두 가지 인자에다가 이 높이까지 해서 세 가지 인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게 number of effective 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몇 번이 과연 effective한 턴인지 만들어내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턴을 돌면서 이제 작은 입자들은 턴을 따라서 그대로 회전을 하다가 벽을 타고 회전을 하다가 스트림라인을 타고서 나가고 상대적으로 큰 입자들은 그 스트림라인에서 빠져나와서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선 회류수도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클론 설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두 번째 인자는 가스 레지던스 타임이에요. 얼마만큼 그 배출가스 들어오는 가스가 공기가 얼마만큼 머물다가 나가는지에 대한 가스 레지던스 타임이 델타 T 값으로 표현이 돼서 들어가 있고요. 보면은 2파이 R에 N2에 VI 이런 인자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론 바디의 레디어스가 되는 거니까 사이클론 바디의 반지름이 되겠죠. 사이클론 바디의 반지름이 될 거고 그리고 델타 T는 가스 레지던스 타임이고 파이는 파이고 N2는 우리가 앞에 식에서 구해줄 수 있죠. 1번 식에서 구해가지고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또 VI는 가스 인렛 벨로시티 이쪽 인렛으로 들어가게 되는 벨로시티니까 이 인렛에서의 그 가스의 유속을 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량, 가스 유량이 주어지면은 유속 구할 수 있죠. 유량은 볼륨 퍼 타임으로 되니까 볼륨 퍼 시간이니까 걔를 요 에어리아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랭스 퍼 타임으로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렛에서의 유속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덕트 면적하고 유량이 주어지면 뒤쪽에서 한번 할 텐데 유속에 대한 것을
구해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터미널 벨로시티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벨로시티를 구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인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W는 그거예요. 여기 요 인렛의 넓이라고 해야 되나? 요 가로의 길이 여기 W 값이 되는 거고요. 델타 T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으니까 델타 T 값이 델타 T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저 식이 나타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터미널 벨로시티를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 값이 들어가고 로우 P 입자 파티클 덴시티하고 가스 덴시티인데 파티클 덴시티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가스 덴시티보다 엄청 크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크기 때문에 가스 덴시티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뭐 800배 이상 차이 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뒤쪽에 문제에서도 아마 가스 파티클 덴시티가 1600으로 주어질 거고 가스 덴시티가 1로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무시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식이 스몰리스트 파티클 다이아미터인데 입자가 100% 효율로 제거될 수 있는 입자의 입경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W 세 번째 식에 델타 T 분의 W에다가 델타 값에다가 우리가 저기 있는 델타 T에다가 2번 식을 넣어줘가지고 두 개를 dp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저게 됩니다. 그래서 2파이 r에 n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델타 t잖아요. 여기에 같다라고 놓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dp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4번식이 나오는 거예요. 4번식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dp를 봤을 때 the smallest diameter of the particle collected within 100% efficiency theory잖아요. theoretical하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100% 효율로 제거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이론적인 거고 100% 제거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100% 제거는 없죠. 아무리 효율 좋은 사이클론이라고 할지라도 100% 제거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p 값이 여기서 구한 dp 값이 2.5 마이크로미터다라고 했을 때 얘보다 큰 입자들은 거의 다 제거가 된다라고 얘는 거의 다가 아니라 100% 제거가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밑에 보면 메이저 플로우가 predict that all particle larger than dp는 100% 효율로 컬렉션이 된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식인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우리 앞에서도 그 효율에 대한 거 봤잖아요. DP50 만들어지는 거 봤을 때 그래프가 조금씩 다르게 그려지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가 만약에 DP50다 50% 컷 다이아미터다 그러면은 컬렉션 되는 게 양쪽으로 달라지게 되니까 이게 여기서 줄이 딱 거지는 건 아니잖아요. PM 2.5 마이크로미터보다 크면은 다 컬렉션되고 작으면 또 안 된다. 이건 아니니까 이 식은 이론적인 식이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5번 식이 이제 50% 컷 사이즈 다이아미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50% 컷 사이즈 다이아미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세미 임페리컬 릴레이션십으로 만든 거예요. 실험식하고 이런 걸 다 더해가지고
이 식을 부여된 거고 앞에 식에서 그 루트 안에 분모에다가 2만 곱해진 겁니다. 50%컷 다이미터에 DPC라고 써 있는데 여기 DP 50하고 50%하고 DPC랑 같은 책마다 다르게 쓰는데 So 50% 컷 사이즈 다이미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 So 50% 컷 사이즈 다이미터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이건 PM10을 걸릴 수 있는 사이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50%에서 양쪽으로 약간의 오류는 있겠지만 그래도 50%를 걸러줄 수 있는 50% 컷 사이즈 다이미터가 되는 것이 이제 사이클론의 그런 컷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DPC가 이제 diameter of particle collected with 50% efficiency잖아요. 50% 효율로 입자가 걸러질 수 있는 그런 다이미터를 50% 컷 사이즈 다이미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50% 컷 사이즈 다이미터는 뭐 사이클론에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캐스케이드 임팩터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야기고요. 컷 사이즈 다이미터를 가지고 얘가 몇 사이즈를 걸러줄 수 있는 것인지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DPC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DPC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그 사이클론의 효율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DPJ라고 나오는데 Characteristics Diameter of the jth particle size range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자의 입경별 사이즈, 우리 입경별 그 농도 분포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부터 2에서부터 4까지 뭐 이거는 그때 다르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입자의 농도를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했어요. 이게 수농도가 될 수도 있고 매스 농도가 될 수도 있어요. 매스 농도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입경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기 나오는 DPJ 같은 경우에는 이 입경이 어떻게 주어지던 사이즈 레인지가 주어질 텐데 이 레인지에서의 입경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2도 있고 4도 있잖아요. 지금 레인지는 가운데 값을 써줘요. 중간 값을 써줘요. 2나 4니까 여기서는 3이 되는 거예요. DPJ 값이 여기서는 3이 되고 4하고 6에서는 5가 되겠죠. 이걸 다시 써줘보면 파티클 사이즈 레인지가 2에서부터 4, 4에서부터 6, 6에서부터 8 이렇게 될 텐데 이쪽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의 DPJ 값은 3이 될 거고요. 얘는 5가 될 거고요. 얘는 7이 될 거고요. 이렇게 DPJ 값이 각각의 사이즈 레인지별로 정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DPC 값 있죠? DPC 50% 컷 사이즈 다이미터 얘기해 줄 수 있는 DPC 값은 하나의 숫자예요. 하나의 숫자. 왜냐면 저기 뭐 바뀔 게 없잖아요. 네. 바뀔 게 없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로 들어가진다라는 거고 나머지 바뀌는 애들은 얘네들이 바뀌는 거예요. 얘네들. DPJ가 바뀌는 거예요. 뒤쪽에 문제에도 나올 텐데 그 매스 사이즈 프랙션이라는 게 나와요. 매스 사이즈 프랙션. 매스 사이즈 프랙션은 뭐냐면 이 먼지가 벌크로 들어오잖아요. 가스 중에 먼지가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벌크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걔네들을 사이즈별로 분류를 이렇게 아까 우리 했듯이 사이즈별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요 안에 2에서부터 4까지의 매스, 그러니까 매스 프랙션이 얼마나 되냐를 보는 거. 전체 먼지를 100%라고 봤을 때 2에서 4까지의 먼지가 차지하는 매스는 몇 %인가? 요거를 매스 사이즈 프랙션 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뒤로 갈수록 매스는 커지니까 입자가 커지면 매스는 확 늘어나죠. 숫자는 작더라도.
근데 더 뒤쪽으로 가면 워낙 작으니까 되게 작아지기도 하고 이런 식의 매스 사이즈 프랙션이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얘 매스 사이즈 프랙션을 다 더해준 거는 100%가 돼야 된다는 거. 뒷장 다시 떠볼게요. 뒤에서 매스 사이즈 프랙션이라고 안 하고 매스 사이즈 퍼센티지라고 해요. 매스 퍼센티지는 사이즈 레인지니까 어쨌든 100%가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는 MJ라고 쓸 겁니다. MJ J의 사이즈 레인지에서의 매스 퍼센티지를 저한테 써줄 거고 그래서 뭐 이거는 1.0 뭐 14, 30, 30 이런 식으로 쭉 써줘서 결국 얘 다 더한 건 100이 돼야 된다는 거. 얘랑 얘는 아마 아까 표에서 보여줬듯이 문제에 주어질 거예요. 이런 건. 그래서 사이즈 레인지가 있고 우리가 DPJ 값은 그 사이즈 레인지의 가운데 값 양 끝단 더한다면 2로 나누면 되겠죠. 될 거고 얘는 주어질 거고 그럼 얘를 알고 일단 DPJ 값 알고 DPC 값 구했으니까 우리는 효율을 일단 계산할 수가 있어요. 각 단에서의 효율 이게 이제 6번식에 나오는 건데 에타 값으로 써지는 거고요. i라고 j라고 써도 되고 i라고 써도 되고 여기는 j라고 써도 되고 j의 파티클 사이즈 레인지에서의 효율을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효율을 구하는 건 저기 식에 나와 있죠. 저 식대로 그냥 구하면 됩니다. 얘 알고 dpj 값 알고 그러면은 이 단에서의 효율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효율이 나올 거예요. 숫자로 얼마다라고 딱 나올 거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이클론 전체의 효율이거든요. 이 사이즈 레인지에서는 요만큼을 우리가 걸릴 수 있다. 요만큼 들어오는 것 중에서는 얼마만큼 걸러낼 수 있는 효율이 나오겠지만 전체 효율을 볼 때는 MJ 값하고 에타 J 값을 곱한 값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두 개를 곱한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얘를 다 더해주면 오버롤 컬렉션 이피시언시가 나오는 게 7번식입니다. 그래서 오버롤 컬렉션 이피시언시는 mass fraction of particle J's range에서의 mass fraction하고 이거 있죠. 효율 J's particle range에서의 collection efficiency를 곱한 거를 다 더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몇 퍼센트의 효율이 있는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효율을 구해주면 되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 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넌트레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페넌트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만큼 통과돼서 나갔냐거든요. 그 사이클론 이렇게 있으면 밑에 걸러져서 떨어지는 애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나갈 거잖아요. 뭐에 걸러진 거에서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효율이 뭐 만약 50% 효율이 나왔다 그러면은 나가는 건 50%에서 1- 페넌트레이션 그러니까 1- 효율을 해주면은 얼마만큼이 페넌트레이션이 돼서 나가는지가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우리가 오버롤 이피시언시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프레셔 드랍에 대한 부분입니다. 프레셔 드랍은 얼마만큼의 그 차압이 생기느냐라는 거고 첫 번째 나오는 HB 값은 프레셔 드랍인데 이거는 그 무차원수일 거예요. 무차원수로 되는 거고 인넷 벨로시티에서의 헤드니까 수두 9배가 되는 거죠. 9배가 얼마만큼이 생기는지가 이제 HB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HB 값을 실제로 10번식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델타 P 값 그러니까 실제 스태틱 프레셔 드랍을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파스칼로 계산이 될 거고 K 값은
이거는 상수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사이클론이나 일반적인 그 인넷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 숫자가 달라져요. 일반적으로는 16을 써주고 레인지는 좀 있습니다. 그 노멀 텐덴셜 인넷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8을 써주고 일반적으로 16 써준다 그랬는데 뒤에 문제는 15라고 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주어지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사이클론의 오퍼레이팅 컨디션이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숫자다. 그래서 하나 텐젠셜 인넷에서는 노멀리 16을 쓴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원 위드 인넷 베인에서는 7.5 쓴다고 되어 있어요. 인넷 베인은 그 앞에서도 봤던 것 중에 엑시얼 인넷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가는 여기다가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형태에다가 사용된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가스 덴시티는 아는 거고 인넷 벨로시티도 아는 겁니다. 프레셔 드랍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고 했죠? 저기 그 팬이나 이런 거의 파워를 또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프레셔 드랍이 얼마나 생기는지에 따라서 그 파워 리ኳ이먼트가 정해져야 되니까 그게 이제 11번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프레셔 드랍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 레인지 안에 대충 맞게 들어가야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 사이클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11번식 위에 나와 있는 250에서 4000 파스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워 리ኳ이먼트는 밑에 있는 Q 값,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하고 델타 P 위에서 10번식에서 구한 델타 P 있죠. 걔를 가지고 갖다 넣어주면은 얘는 뭐 와트로 나오겠죠. 와트 값으로 나오면 이 정도 우리가 파워를 필요로 하는 팬이 필요하겠거니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풀 건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이거 써볼게요. 다시 0.2 0에서 2, 2에서 4 저기 4에서 6으로 되어 있는데 6에서 4로 되어 있는데 4에서 6이에요. 세 번째 칸 10에서 거고요. 문제 보면은 consider conventional cyclon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classical proportion이라고 되어 있고 이건 앞에 있는 그 저기서 가져오면 돼요. 그 표 있었죠. 표에서 3번일 겁니다. 3번. 네, conventional한 cyclone에서 3번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에 보면 바디 다이아미터만 나와 있어요. 바디 다이아미터 알면 다른 거 다 비율로 구해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디 다이아미터가 1이죠. 1m로 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다 구해줄 수가 있죠. 바디 다이아미터가 1이니까 나머지 h는 0.55 w d d도 0.55 w는 0.255 s는
0.625 이거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그냥 쓸게요. LB는 2, LC는 2, 그리고 DD는 이렇게 정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DCJ 값 요거 먼저 해줄 수 있죠. 그래서 1, 3, 5, 7, 14 그다음에 24, 40, 75 가운데 값이라고 이야기했죠. 얘랑 얘의 가운데 값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효율을 구하려면 각 단에 이게 mj 값이 되는 거였고, 그다음 우리가 효율 알아야 되잖아요. 효율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dpc 값이 필요했잖아요. dpc 값. dpc 값을 구하려면 선회류가 필요했어요. n이 h의 뭐였죠? lb 플러스 2분의 lc 요거였죠. h가 0.5였으니까 0.5에다가 2 더하기 네 이거 되겠고 6이 나올 겁니다. 네. 6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6이 나오죠. 지금 잘못 썼네. 여기 6을 그러면은 dpc 구하는 데다 가져다가 넣고 풀면 돼요. 이걸 앞에다가 5번식 dpc 구하는 값에다가 넣고 여러분이 풀어주면 됩니다. 할게요. dpc 구할 때 필요한 거 보면은 지금 vi 값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vi 값을 그래서 가지고 와야 돼요. 구해주려면은 보면은 유량 있죠. 유량 가지고 vi 값 구해주면 돼요. 유량이 q가 150 미터 3승 퍼 미닛이잖아요. q가 우리 그 들어오는 인렛에서의 요 넓이를 알면 vi 값 구해줄 수 있죠. vi는 그러면은 얘에다가 넓이가 몇이었죠? 0.25하고 높이가 0.5였죠. 0.5 곱하기 0.25의 제곱이 되면은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얘는 1200 미터 퍼 미닛이 될 겁니다. vi 값도 구해줬으니까 이제 저 dpc 값에다가 제 집어넣고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입자 덴시티는 1600kg/m 상승이라고 되어 있죠. 가스 덴시티는 1.01이니까 무시해주고 그래서 여기다 넣고 풀어주면 됩니다. 구에다가 점도는 나와 있으니까 아까 주어져 있었죠. 문제 0.075 kg의 미터의 아워가 되고요. 올려버려야겠다.
수가 있죠. 이거는 점도였고, 이거는 W 값인가요? W 값이었고, 얘는 VI 값이었고, 손해류였고, 이게 ME, VI, 여기가 뭐였죠? 파티클 덴시티. 얘는 단위 환산. 그래서 이거 구해주면은 6.26 여기 11-6승 미터니까 얘는 6.3 대충 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거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풀어보면 되잖아요. 6.3 마이크로미터 DPC는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에타 J 값을 구해줄 수가 있죠. 하나만 해볼게요. 두 개만 하나만 해볼까요? 첫 번째 거 보면은 DPC 값이 6.3이었잖아요. 나누기 1의 제곱분의 이거 하면은 좀 0이 나왔거든요. 여기가 0.0이가 돼요. 두 번째 거는 똑같이 해보면 여기만 바뀌죠. 3으로 바뀌겠죠. 3. 여기는 집어넣으니까 3으로 바꾸면 1.6이 나왔고 여기가 1.62가 되겠죠. 쭉쭉 다 똑같이 해주면 돼요. 3.9, 18.6, 14.9, 13.2. 아이고 잘못 썼다. 1.62가 아니고 0.18. 0.18. 이게 이제 효율이 되는 거고요. 효율 보면은 밑으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이 좋잖아요.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이 좋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아까 이 MJ 값은 다 더하면 100이 된다고 했습니다. 모르겠네 이게 되는지. 그래서 전체 오버롤 이피시언시를 구할 때는 MJ 값에다가 에타 J 값을 곱해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쭉 해보면 얘 곱하기 얘니까 그냥 얘는 퍼센티지니까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0.02가 될 거고 1.62, 9, 18.6, 24.9, 13.2, 4.9, 1.0. 그래서 얘를 쭉 다 더해주면은 얘가 오버롤 이피시언시가 되는 거예요. 68.1. 그렇죠. 이렇게 다 구해주면 이제 우리가 전체 오버롤 컬렉션 이피시언시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비슷하게 튀어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거 연습해 보시고 쓰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컴퓨터로 엑셀로 푸는 게 제일 편하겠죠. 다 넣어놓고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곧 숙제로 하게 될 거고, 그것도 내가 다 알려주면, 다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주면 여러분 그냥 그거 따라서 하면 되고, 인자만 본인들에게 주어진 할당된 인자 집어넣어갖고 해보면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똑같이 해서 누구 거 갖다 내고 막 이러니까 그건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돼요.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엑셀 켜는 것부터 해서 해보면 되니까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여러분이 해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오버롤 컬렉션 이피시언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문제를 일단 잘 봐야 되겠죠. 그 문제 슬라이드 보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해도 시험 보면은 막 틀려요. 다 이게 다 계산 실수거든요. 중간에 여기서 하나 어디 삐끗하면은 짜자작 다 틀리는 거니까 한번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여러 번 해보고 어디서 실수가 좀 많이 나오나 여기도 한번 봐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컬렉션 이피시언시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GP50가 6.3 마이크로미터 있잖아요. 6.3 마이크로미터 컷을 하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6.3 마이크로미터 컷을 하는 애는 요 정도 68.1% 정도의 효율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입자들은 효율이 굉장히 좋게 나오죠. 좋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좋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오버롤 컬렉션 이피시언시를 해줄 때는 실제로 입자의 매스까지 고려를 해줘가지고 계산을 해줘야지 실제 오버롤 컬렉션 이피시언시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6.32 DP50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5.2 정도 나오거든요. 실루했을 때. 그러니까 얼추 맞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버롤 컬렉션 이피시언시를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거 구했으면 또 다음에 나오는 저기 구해봐야 되잖아요. 델타 P 값. 델타 P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이것도 구해봐야 되는데 여기 임자 우리 뭐 있었죠? 그 앞에 시계 보면은 HV 요게 필요하고요. 요거 알려면은 HW, H하고 W 값 알아야 되고 저건 주어져 있는 거고 D 값도 주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K 값은 문제에 있을 거예요. 문제에 보면 K 밸류가 15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요거 구할 수 있어요. 요거 구할 수 있고 가스 덴시티는 문제에 주어져 있었죠. 여기 지금 프리번에 주어져 있는 연속되는 문제입니다. 요거 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VI 값은 VI 값은 앞에서 또 구했었죠. 우리가 1200m per 미닛이었나요? 미터 per 미닛이었는데 그걸 아마 미터 per 세크로 바꿔주는 게 나중에 단위 환산하기가 좀 편해요. 파스칼로 단위 환산하고 하는 게 편하니까 미터 per 세크로 바꿔줘서 풀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파스칼 구한 거 가지고 요거 파워 리카이먼트 구해주면 되거든요. 시간이 잠깐만. HV 먼저 그냥 해볼게요. HV만. K 값이 15로 주어져 있었고 H가 0.5였고 W가 0.25였으니까 HV는 15에다가 0.5m에다가 0.25m에다가 D가 0.5네요. 0.m의 제곱.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질 거고 얘가 얼마나 나오네. 7.5 7.5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기 델타 P 값 하는 거에다가 갖다가 넣어서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우리 VI 그랬던 게 1200m per 미닛이었는데 얘를 그냥 먼저 미터 per 세크로 바꿔줍시다. 그러니까 20 미터 per 세크 요거를 이제 저 파스칼 구하는 거에다가 넣고 풀어주면 되겠죠. 델타 P는 2분의 1의 로우 C의 VR의 제곱을 이렇게 이겁니다. 로우 C는 우리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1.01kg의 미터 상승이었네. 그리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어요. 이거 넣고 풀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이 나올 거고 걔를 이제 델타 P가 단위가 파스칼로 나오면 얘를 킬로파스칼로 바꿔주면 되죠. 저는 킬로파스칼로 아마 문제에서 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시험에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오면 거기에 맞는 단위로 꼭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소수점 뭐 이거 반올림하는 거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소수점 안 끊어진다고 뭐 13개, 15개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반올림 하면은 제가 채점할 때 반영해서 할게요. 답이 딱 떨어지면은 좋은데 뭐 어느 정도 그 정도 중간에 반올림을 하냐 마지막에 반올림을 하냐에 따라서 답이 조금씩 바뀌니까 그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서 채점을 하니까 대신에 마지막 최종 단위는 꼭 맞춰서 써주셔야 됩니다. 만약 킬로파스칼인데 파스칼로 쓰면 감점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유의해서 먼저 풀어주시면 되고 얘 파스칼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우리 그 몇 번식이었죠? 11번식에 넣어서 풀어주면 됩니다. Q 값은 알잖아요. 플로우 레이트는 아까 150 미터 3승 퍼 미닛이었죠. 이거였고 그 다음 파스칼 구한 거 갖다 집어넣어주면 결국에는 와트로 나오는데 와트가 킬로그램에 미터 제곱에 세크 3승으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이 저거 구할 수 있는데 제가 결국에 와트거든요. 계산하면 이게 나올 거예요. 와트니까 쟤를 킬로와트로 변환을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다 풀 수 있죠. 숙제예요. 풀어서 그 과제란에 올리시면 됩니다. 자, 답은 내가 과제 딱 끝나면은 답은 올려줄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뭐 손으로 풀어도 되고, 뭐 워드나 뭐 이런 걸로 PPT나 이걸 써서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손으로 푼 거 사진 찍어 올려도 상관없고, 대신 풀이 과정이 꼭 들어가야 돼요. 풀이 과정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거 풀어서 올리시면 되고, 다음 주 이것도 무슨 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수업 전까지 올리는 걸로 합시다. 됐죠? 내가 그거는